반갑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사랑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교사 황현입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커뮤니티 매핑을 주제로 여러분과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나눔은 내가 가진 정보를 나만 소유하는 것과 나누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좋은가요? 입니다. 제가 어릴 적 가장 좋아하던 영화가 있는데요.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화에서 주인공이 타임머신 자동차를 타고 과거로 가는데요. 주인공의 자켓 주머니 속에는 수년간 축적된 스포츠 경기 결과가 실린 잡지가 있었습니다. 과거로 간 주인공은 잡지의 정보를 이용해서 스포츠 경기 복권을 사죠.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이고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알고 있는 스포츠 경기 결과 그 정보 알려줘, 나눠달란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꺼이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요리 관련 블로그에서 올려진 고민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글쓴이는 김치나 장아찌를 담그는 솜씨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매년 김치나 장아찌를 담그는데 수년 동안 담글 때마다 재료의 비율이라든지 특성을 꼼꼼히 정리해 두었다고 해요. 그 결과 주변 사람들에게 솜씨를 인정받고 또 칭찬도 많이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있는 주변 지인 한 명이 계속해서 또 가르쳐 달라고 조르는 사람이 있어서 고민이라고 하더군요. 요리 비법은 며느리도 안 가르쳐 준다는 옛말이 있지요. 자신만의 아는 정보를 남과 나누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보를 나만 소유하는 건 좋은 건가요? 여러분도 어쩌면 기억하실 수 있는데요. 2016년 강화문에 촛불 집회를 위해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는 엄청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뉴욕에서 화장실을 찾다가 어려웠던 경험을 가진 한 매핑 전문가는 이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도 똑같이 사람들이 화장실을 찾는 게 참 어렵겠구나 하며 생각하면서 매핑 지도를 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의도를 SNS를 통해서 알리고 정보를 입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사람들의 정보 나눔이 계속해서 거듭되고 마침내 지도에서 광화문 주변에 화장실 표시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은 물론 좋은 정보인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른 정보도 올렸는데요. 집회 참석자들에게 물과 간식을 제공하는 가게에 대한 정보도 올려졌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2020년 코로나 감염병 초기 대응 상황에서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려웠지요. 저도 몇 시간이고 줄 섰던 기억이 나는데요. 마스크 대란으로 사람들이 약국 앞에서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마스크를 어디서 팔고 또 언제 살 수 있고 재고는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느낀 몇몇 기획자들은 다수의 시민과 함께 힘을 합쳐서 마스크 판매처나 입고 및 재고 현황을 다른 사람에 알리는 앱과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그 이후에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앱하고 사이트를 이용해서 큰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정보를 나누는 것이 좋은 건가요? 질문 나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정보 나눔에 왜 참여해야 할까요? 요즘 졸업 입학철이니만큼 졸업과 입학 선물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혹시 졸업이나 입학 선물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받았던 사전이 생각납니다. 졸업 선물로 받은 파란색 프라임 영어 사전을 아직 보관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가장 유명한 백과사전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본다면 바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일 겁니다. 벽돌처럼 두꺼운 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세트를 개인적으로 소장하던 것이 지성과 부의 상징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친구 집에 갔을 때 책꽂이에 꽂혀 있던 이 백과사전 세트가 너무나 부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브리테니커 사전의 정보량을 단 5년 만에 앞지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예요. 위키피디아라면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위키피디아가 브리테니커를 제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위키피디아는 누구나 정보를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어요. 이 게시된 자료를 보고 잘못된 정보라고 느낀다면 고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을 모으는 집단 지성의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바로 위키피디아의 특징입니다. 이제 위키피디아는 수백 년의 전통을 가진 브리테니커 사전을 무찌르고 더욱 자세하고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백과사전으로서 최고의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나눔 주제인 커뮤니티 매핑도 여러 명이 협력해서 만드는 집단 지성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매핑이란 공동체 참여지도 만들기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단어별로 쪼개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인 공동체는 바로 커뮤니티 매핑을 실시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누가 하냐는 것이죠.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참여라는 단어는 커뮤니티 매핑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왜 하냐고요? 커뮤니티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개선해서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단어는 지도 만들기인데요. 이 지도 만들기라는 것은 커뮤니티 매핑의 활동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무엇을 하냐고요? 특정한 주제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여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실천 나눔 첫 번째입니다. 커뮤니티 매핑 지금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우리 함께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까요? 커뮤니티 매핑을 이용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례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매핑하고 싶은 주제나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려드릴 첫 번째 사례는요, 우리나라 마스크 지도처럼 재난을 극복한 사례입니다. 2012년에 미국에 아주 초대형 허리케인인 샌디가 미국을 강타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부근은 아주 큰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태풍으로 전기는 끊겼고 도로는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사람들은 난방과 운전을 위해서 기름이 필요했지만 공급 차질로 문을 닫은 주유소가 많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길게 섰던 것처럼 주유소에서 줄을 서서 사람들이 무작정 기다리는 사태가 발생한 거죠. 매핑 전문가 임완수 박사님과 아임 소시오라는 고등학교 학생 봉사 그룹은 주유소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커뮤니티 매핑으로 이 긴급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로는요,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워크노믹스라는 플랫폼 이야기입니다. 이 워크노믹스라는 플랫폼은요, 영국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커뮤니티 매핑을 활용해서 런던과 뉴욕 등 아주 유명한 지역의 거리가 우리가 걷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를 등급을 매기게 된다고 합니다. 서울은 어떨까요? 또 제가 살고 있는 인천은 어떨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위생, 치안, 또 경사 정도, 디자인, 걸으면서 느끼는 재미, 이런 다양한 관점으로 매겨진 등급은 단순히 거리와 위치를 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도시개발 사업의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안전과 편의를 위해 커뮤니티 매핑을 활용한 사례, 또 유해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알리기 위해서 활용한 사례 등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도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나눔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커뮤니티 매핑에 대해서 알아도 보고 아이디어도 생각했다면 이제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매핑을 잘 하기 위해선 일단 주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주변을 잘 관찰하고 함께 커뮤니티 매핑을 할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사람, 공간, 또 시설, 정보,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것과 가까운 것인지를 먼저 의논해보고 또 매핑 지역의 범위를 어디로까지 하면 좋을지, 도와줄 전문가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도움을 받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매핑 도구는 어떤 것을 사용할지를 함께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커뮤니티 매핑을 설계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개설해 놓은 커뮤니티 매핑에 여러분이 직접 참여자로 미리 연습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 다양한 주제의 그런 커뮤니티 매핑 주제가 열려 있으니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이트에 접속하면요. 이미 개설된 그룹에 정보 공여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인증과 개설 절차를 거쳐서 우리 공동체에 대한 주제로서 그런 커뮤니티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커뮤니티 매핑을 수행하려면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매핑 도구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앱 활용을 아주 능숙하게 잘하는 그런 유능한 분들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너무나 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비교적 사용이 간단한 구글 마이맵 지도입니다. 구글맵에 이용자가 정보를 입력하고 표시하면 나만의 지도를 만들 수 있어요. 구글 계정만 있다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커뮤니티 매핑 센터가 제공하는 주민 참여형 지도 만들기 정보 시스템인 맵플러와 리빙박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맵플러와 리빙박스는 기술적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기본 메뉴를 익혀서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커뮤니티 매핑 전문 앱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상상 나눔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상과 나를 바꾸는 지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 커뮤니티 매핑 이야기를 했을 때 아들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 사람들이 직접적인 혜택이나 금전적 보상이 없으면 매핑 과정에 계속 참여를 할까요? 저도 약간은 갸웃거리면서 좀 생각할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커뮤니티 매핑에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일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개설은 되어 있지만 참여 건수가 아예 없거나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주제들도 실제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마다 금전적 대가를 치른다면 아마도 지속 가능한 정보 나눔은 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위키피디아의 사례에서처럼 어떤 대가보다는 정보를 나누는 자체에 동참해서 성공으로 이끄는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매핑 설계자는 참여자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참여자는 정보 나눔을 권리의 가치로 인정하고, 이렇게 모두가 실천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상상 나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커뮤니티 매핑을 활용해 어떻게 지역을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전파되는 것, 수집된 정보를 이용해 개인적 이득을 챙기는 것, 또는 안전과 안보에 위협받는 집단이 생기는 것, 또는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분해야 하는 것 등 정보를 공유할 때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상황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커뮤니티 매핑을 통해 이루는 것은 더 나은 사회라는 것을 기억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려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직접 지역사회 이슈를 제안해서 매핑화하고, 이것을 지역 문제 해결에 이용할 수 있는 공식 정책으로 실현화시킨 사례도 많습니다. 춘천 혁신센터에서는 이렇게 소셜 리빙 랩이라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출근길 교통체증을 해결하거나, 아파트 층간소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농촌의 돌봄 문제, 반려견과 자유롭게 동반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등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저는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길에서 함께하면 더 즐겁고, 많이 모이면 더 가치로워지고, 또 가치로운 것을 나누면 우리는 결국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